존 앨런 차우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엘라바마주에서 9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등산, 캠핑, 여행을 좋아했고 탐험가와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때 노스 센티널 섬이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는데요. 그곳은 현대 문명과 교류하지 않는 원시 부족이 사는 섬이고 존은 그곳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섬에 선교하러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노스 센티넬 섬은 인도양 벵골만에 있는 안다만 제도라는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울릉도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센티넬족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들은 6만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원시 부족이 사는 지역은 일부가 관광지화되거나 조금이라도 현대사회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현대 문명과 절대 교류하지 않는 원시 부족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외지인을 보면 무조건 활이나 작사를 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이 외부인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부터 다른 부족들에게 침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1880년에 영국 탐험대가 이 섬의 노부부와 어린아이들까지 총 6명을 납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외부 질병에 면역이 없던 노인들은 섬 밖으로 나오자마자 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측은 남은 4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다시 섬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외부 사람들을 극도로 적대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국제법상 인도 영토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인도 정부 측에서 1967년에 처음 조사를 위해 연구팀을 파견했는데요. 하지만 첫 방문 때 원주민들이 정글 속에 모두 숨어버려서 연구원들은 선물만 두고 떠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원주민들이 화살을 쏘아대서 조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함께 온 스태프 한 명이 허벅지에 화살을 맞아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도 연구원들은 지속적으로 17년 동안 코코넛, 바나나 등의 선물을 주면서 친해지려고 시도했고 마침내 91년도가 되어서 이곳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측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섬에 발을 딛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연구원들의 배로 평화롭게 다가와서 직접 코코넛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67년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었던 일이죠. 연구원들은 왜 원주민들이 드디어 자신들을 허락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연구원들 역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닷물 속에 서서 원주민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 연구 학자 중에 한 명인 판딧이 원주민들에게 코코넛을 나눠주다가 다른 팀원들과 달리 섬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꽤 어려 보이는 원주민 소년이 칼을 들고 머리를 자르는 신용을 했고 그 모습을 본 판딧은 깜짝 놀라서 즉시 배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원들의 20여 년 가까이 되는 조사로 센티넬족에 대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50여 명에서 300여 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들은 농사를 할 줄 모르고 이 섬에 있는 물고기와 멧돼지 등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불을 사용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불을 지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상은 신석기 시대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센티넬족 원주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서 면역력이 없는데요. 현대인들에게는 가벼운 질병인 감기 정도만으로도 원주민들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측 연구 팀원들은 항상 조사하러 가기 전에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건강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죠. 인도 측은 91년도 이후로 조사를 중단했고 외부인들이 섬에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004년에 인도양 쓰나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지역 원주민들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어서 인도 측이 조사하고 구호를 하려고 했는데요. 화살을 쏘아대서 결국 구호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는 이때 이후로 더 이상 센티넬족 원주민들에게 접촉과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었죠. 하지만 2006년 1월 26일 술에 취한 채 불법 어획을 하던 어부 2명이 타고 있던 배가 표류하다가 센티넬 섬까지 떠밀려갔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은 이 어부들을 발견하자마자 죽였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왔던 인도군 측에도 활을 쏘아대서 시신 인도도 포기했었죠. 이 섬은 정글이 빽빽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섬 내부를 위성이나 카메라 등으로도 관찰할 수 없어서 세계의 유일한 미탐험 지역이자 미스터리한 섬으로 꽤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용하던 이 섬이 다시 화제가 된 것은 존 앨런 차우 때문입니다. 존 앨런 차우는 이 미지의 섬인 센티넬 섬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는 꿈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멕시코, 이라크, 남아프리카 등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안다만 제도 내의 여러 섬을 방문했는데요. 안다만 제도는 센티넬 섬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부족들에게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선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며 준비하다가 2018년부터는 존은 드디어 센티넬 섬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훈련을 받고 13가지 종류의 예방접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티넬 원주민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존은 안다만 제도 내에 있는 한 섬에서 그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11일 동안 기도하거나 운동을 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2018년 11월 14일 그는 센티넬 섬까지 데려다 줄 어부들을 포섭합니다. 센티넬 섬에 가는 것은 불법인데다가 해안 경비정을 피하려면 밤에 출발해야 했기 때문에 보통 배를 빌리는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서 어부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출발해서 노스 센티넬 섬 근처에 도착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존은 배를 타고 섬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원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섬에 가까이 대는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어부들은 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배에서 작은 카약으로 옮겨 타고 노를 저어서 섬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소리로 원주민들에게 내 이름은 존이고 당신들을 사랑하며 예수도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가져온 물고기들을 던졌는데요. 원주민들이 화살을 쏘려고 준비하자 존은 겁을 먹고 바로 배로 돌아갔고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는 배에서 더 많은 선물들을 챙겨서 카약에 옮겨 타고 다시 섬으로 다가갑니다. 첫 번째 시도 때는 섬에 발을 딛지조차 못했지만 두 번째 때는 섬에 도착했죠. 6명 정도의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그들만의 언어로 원주민들끼리 대화를 했습니다. 존은 그들의 말을 따라하면서 대화하려고 시도했고 예배할 때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동안 원주민들은 존을 받아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때 한 소년이 존에게 화살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존이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을 맞췄죠. 존은 깜짝 놀라서 소년에게 성경책을 주고 곧바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존의 카약을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존은 1km 떨어져 있는 배가 있는 곳까지 헤엄쳐서 도망쳤고 그렇게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2018년 11월 17일 사건 당일 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 때 배가 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자신을 섬 근처에 내려주고 그냥 아예 떠나버리라고 말했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섬에서 계속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존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이 만약에 죽더라도 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편지와 지금까지 쓴 일기장을 어부에게 주었습니다. 편지와 일기장을 안다만 제도에 있는 자신의 친구 알렉스에게 전달해달라는 말을 덧붙였죠.
그러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해서 섬으로 다가갔다고 합니다. 어부들의 말에 따르면 그 이후로 자신들은 떠났기 때문에 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주민들이 존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의 시신을 해변가 근처에 묻는 것까지 보았죠. 어부들은 존의 유언대로 친구 알렉스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스 역시 안다만 제도 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알렉스는 편지와 일기장을 받아 읽어보고 존의 가족들에게 알렸고 미국 영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 측과 미국 측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죠. 인도 당국 측은 존 앨런 차우가 센티널 섬에 불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왔던 어부들 7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요. 원주민들과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존이 불법으로 무단 침입한 데다가 원주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인도 측은 원주민들을 살인 혐의로 기소도 수사도 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 정부 측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원주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였죠.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센티널 원주민들을 연구해왔던 판딧 박사는 그들이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존 앨런 차우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어떤 병이라도 걸린 상태였다면 원주민들이 위험할 뻔했기 때문이죠. 또한 존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존의 유족들은 존이 센티넬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다며 아들을 살해한 원주민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센티넬 섬은 지금도 방문하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주민들은 현재도 외부와 교류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